여러분, 저는 한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과연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보신주의나 혹은 출세주의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공무원 세금 우리가 돈 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철저히 권력에 아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 아부해야 돼요. 공명정대해야 돼요. 국민을 앞세워서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 모르겠어요.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홍두삼이라는 별명까지 또 얻었잖아요. 옛날에는 패싱홍이라고 붙던지 이제는 이제 홍두삼이라고 붙어요. 홍두삼이. 홍두삼이가 왜 홍두삼이겠어요? 뒤에 가면 꼬리 가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 소신 있는 척 하지만 결국은 무너져서 권력을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전직 관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빚이 110조가 는다. 내년에 105조가 는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데 목을 내놓고 항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라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냐. 큰 반대도 없이 그냥 줄줄이 통과된다. 이거는 공무원, 머리 좋다는 공무원들이 정치권 뒤치다거리나 하고 앉았고 하도급 기술자로 전락했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전직 관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직 관료가. 목을 내놓고 나라 국간을 국민을 위해서 지켜야지. 뭐 처음에는 지키는 듯 하다가 결국은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술자도 이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최저임금 올라갈 때도 그렇죠. 주 52시간제 올라갈 때도 그렇죠. 탈원전 정책을 쓸 때도 그렇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도 공무원은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관료들이 출세지향주의, 출세해야 되겠다. 출세지향주의. 여기에다가 아이고 내가 뭐 하면 되겠어 한 무력감. 이런 데다가 그냥 다 퍼준다는 거예요. 나라 국가는 도대체 누가 지키나 소가 지키나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중인기영합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쉽게 말하면 XX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 관료는 이거는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예요. 천덕꾸러기 신세. 도대체 경제 관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권력에 아부하기에 바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무슨 국민을 위한 봉사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러분 기획재정부 이러면요. 대한민국의 천재라는 사람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대한민국의 천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재벌 기업에 가 있고 기재부나 이런 관료 특히 기재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천재들 중에. 자기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전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천재들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래도 정치적으로 손해지만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경제 관료들의 어떤 업무고 어떤 충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 완전히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면 관료를 쓰면 개혁이 물 건너간다. 아니 개혁이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개혁이라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돈 풀어주는 게?
우리가 죽도록 일해서 세금 냈는데 세금 풀기로 해서 나라 경제 망치는 게 개혁이냐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과연 경제 관료들의 설 자리가 있을 건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와요. 옛날에 김동연 부총리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그래도 소신이 조금은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경질됐잖아요. 예, 저기 주중대사로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장하성 여기하고 대립각 세워서 결국은 경질됐습니다. 경질됐어요. 이렇게 소신을 지키니까 경질이 되니 어느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잘릴까 봐 말도 못해. 잘릴까 봐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목을 내놓고 내가 지키면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사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적생.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면 오히려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 경제 꼴이 이상하게 되고 경제에 정치가 완전히 들어와서 주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가 모든 게 다잖아. 다. 예. 다.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공무원들이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경제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원칙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 이걸 가지고 정책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결정한 건 뭐가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도 없는 세금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X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긴 그 사람들도 좀 창피할 테니까. X 구멍 빨기에 바빠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소신과 원칙이 없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정치화 대한민국 경제의 정치화는요. 결국이요. 그리스를 닮아가고 아르헨티나를 닮아가고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 저는 이렇게밖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놀아야 돼요.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자가 몰자로 바뀔 거예요. 몰한민국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모든 곳에 정치가 득세를 하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조차도 이게 뭐가 뭔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갈라치기나 해쌓고 하니까 아마 겁이 나서 못할지도 몰라요. 공무원들이. 국가 지도자는요. 진짜 형평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됩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편향돼 있으면요. 대자가 몰자로 바뀐다니까요. 몰한민국으로.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고란민국이 아니라 몰한민국 망한다에 몰한민국이요.